안녕하세요. 자, 13장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 13장, 14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를 하는 저도 지금 상당히 긴장을 하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조금 긴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쉬운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형태로 이해를 하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당장 문제가 안 되지만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으면은 뒤로 가면서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도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하는 내용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긴장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긴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냐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배열 이름에 대해서, 이 배열 이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무엇이었어요? 결론은 배열 이름도 포인터다라는 거죠. 자, 배열 이름도 포인터다라는 겁니다. 배열 이름도 역시 포인터다. 다만 일반적인 포인터는 변수인데 배열 이름은 상수이다 라는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즉 배열 이름도 포인터이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냐면 배열 이름을요 포인터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역으로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만 보여드리더라도 배열 이름이 포인터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는 것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포인터는 중위에서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료형 플러스 무엇이죠? 자, 주소죠. 주소가, 주소 정보. 이 두 가지 정보가 있어야지 포인터인데, 배열 이름도 자료형 정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배열 이름을 포인터처럼 혹은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면은요. 자, 지금 보면은 ARR이라는 이름으로 배열을 갖다 선언하고 있죠. 자, 그럼 제가 편의상 지금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길이가 3인 배열을 갖다가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0, 1, 2로 초기화되어져 있는 그림을 미리 여기다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 ARR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포인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무엇을 가리키는 포인터냐면은 첫 번째 요소,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는 포인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열 이름도 자료형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배열 이름의 자료형 정보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포인터와 마찬가지예요.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요소의 자료형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라는 겁니다. 배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인트형 변수니까, 자, 인트형 데이터 블록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ARR1의 자료형은 어떻게 되냐면 인트의 포인터형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니까 PTR이라는 이름의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다음 줄에서 ARR이라는 배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값을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에다가 대입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대입연산, 조금 우리가 얘기한 지 오래된 것들인데 대입연산이라든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러한 연산자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왼쪽, 오른쪽 피연산자의 타입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무엇을 따른다? 묵시적 형변환 규칙을 따른다라고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한번 대입연산이 허용되기 위해서 일단 자료형이 일치하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ARR은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었죠. 인트의 포인터형이죠. PTR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인트의 포인터형입니다. 왼쪽, 오른쪽 타입이 같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적합한 문장이 될 뿐만이 아니라 PTR은 뭐예요? 상수가 아니라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대입연산자의 왼쪽에서 값을 대입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선언된 배열의 첫 번째 주소가 5x10 값이다. 10이 바로 얘 첫 번째 주소다라고 하면은
자, 그러면 ARR이 지니고 있는 값이 OX10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PTR은 이 문장에 의해서 얼마를 지니게 됐냐면은 OX10이라는 값을 지니게 될 겁니다. 결국 ARR이나 PTR이나 둘 다 배열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자, 요 그림이 형성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요. 자, 요 상태에서 제가 잠깐 그 화면을 좀 지우고요. 자, 요 그림만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언뜻 보셨을 때 ARR이라든가 PTR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포인터이고 어떠한 것이 배열 이름인지 여러분들 구분이 가십니까? 아, 물론 우리는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자, 물론 이 코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자, 요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 그림만 가지고는 구분이 안 갑니다. 전 뭘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배열 이름이나 포인터나 변수냐 상수냐의 차이를 제외하면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면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배열 이름도 포인터처럼 혹은 포인터를 갖다가 배열 이름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요 포인터를 배열 이름처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요, 자, 이렇게 어떻게 지금 선언이 되어 있는 거냐면 PTR이라는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접근을 해라라는 문장이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PTR은 배열이 아니라 포인터입니다. 다만 누구를 가리키는 포인터냐면은, 자,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예요. 따라서 이 경우에 어디에 접근을 하냐면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0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배열의 1번째 요소에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떠한 문장이랑 완전히 일치를 하냐면은, 자, ARR 0이라는 자, 이러한 문장에 의해서 접근하는 거와 일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실제로 실행을 해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 문장을 그대로 긁어서요. 자, 가져다 놓겠습니다. 가져다 놓고요. 자, 그냥 출력하면은 조금 심심하니까 좀 요 예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 요거를 갖다가 자, ARR로 제가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컴파일을 해보면, 자, 출력 결과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 지금 보면은 이 배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주소값을 포인터가 지니게 되면 그 포인터를 이용해서 마치 배열처럼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요 예제는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내용들과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가 진행이 될 텐데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 문장에 의해서 하나의 배열을 ARR이라는 배열 이름과 PTR이라는 포인터가 동시에 가리키는 지금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PTR과 ARR의 유일한 차이점은 뭐가 될까요? ARR은 상수이고 PTR은 변수다라는 겁니다. ARR은 끝까지 그 배열만 가리켜야 돼요. 자, 그림을 잠깐 다시 복원해서 보자고요. 자, ARR은 끝까지 얘만 가리켜야 됩니다. 그죠? 왜? 얘는 상수니까. 하지만 PTR은 변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얘는 다른 애도 가리킬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실제로 다른 애도 가리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예제를 조금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문장을요, 주석 처리하고, 자, 여기에서 다른 문장을 갖다가, 자, 요거 그냥 두도록 하죠. 자, 요 뒤에다가 제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문장을 쓰냐면은요, 자, 벨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하나 더 선언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은 현재 PTR이라는 포인터 변수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죠. 자, PTR이 누구를 가리키도록 바꿀 거냐면은, 자, 벨이라는 변수를 가리키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자, 간단하게 자,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를 단순히 그냥 출력하는 형태로
예제를 변경해 봤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ptr은 변수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떠한 특정 배열을 가리키다가 또 다른 변수를 가리킬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변수적 특성을 지닌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출력 결과를 보면 10이라는 값을 출력하고 있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현재 이 ptr이라는 포인터는 이 val이라는 변수를 가리키도록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arr이라는 이름은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rr이라는 이름은 상수이기 때문에 다른 주소값을 대입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지 또 조금 더 길어지면은 또 너무 지루해지니까 여기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는 포인터 연산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흐름이 좀 없는 것 같죠? 자, 흐름이 없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포인터 연산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냐면은 그 타입 정보가 배열에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유도해낼 겁니다. 자, 그러면 포인터 연산 무엇인지를 갖다 일단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포인터가 지니는 값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연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ptr1이라는 것이 포인터인 경우에, 자, 이것이 포인터인 경우에, 자, 포인터의 값을 1 증가시키는 거죠. 자, 이건 뭡니까? ptr이라는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을 3 증가시키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ptr이 지니고 있는 값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값을 갖다가 더하거나 빼서 어떤 값의 변화를 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포인터 연산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포인터 연산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또 우리가 넘어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 예제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볼 텐데요. 자, 보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요, 인트형 포인터 arr이라는 거를 갖다가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캐릭터형 포인터, 뭐 예를 들어서 이걸 arr1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를 arr2라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arr1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겠다 라고 선언을 하면은 몇 바이트를 참조하게 되죠? 4바이트를 참조하게 됩니다. 왜 4바이트를 참조하게 되냐면 arr1이라는 포인터는 인트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경우에 arr2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겠다라고 하면 몇 바이트를 참조하게 됩니까? 1바이트를 참조하게 되죠. 왜? arr2는 캐릭터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즉 arr1이나 arr2라는 이 포인터는 타입 정보를 지니고 있어서 몇 바이트만큼을 참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포인터 연산이 실제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자, 이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실행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포인터 언더바 op.c라는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걸 그대로 또 제가 복사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일단 컴파일을 먼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일단 요 상황을 보도록 하죠. ptr1이 가리키는 주소값은 0입니다. 그죠? ptr2도 가리키는 주소값은 0이에요. 자, 그 다음에 ptr3가 가리키는 값도 0입니다. 근데 이 0이라는 것은 0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0이라는 것은 널 포인터, 즉 C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리킨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0이라는 값은 사실은 널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왜 아무것도 안 가리키는 0이라는 값을 왜 넣어줬냐면은, 자, 여기서 보면은요, 포인터 값을 갖다가 증가시켜주고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 연산 후 증가를 하고 있죠. 자, 따라서 ptr1, ptr2, ptr3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각각 10진수 정수형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ptr1, ptr2, ptr3가 가지고 있는 값을 1씩 증가, 즉 포인터 연산을 해주게 될 겁니다. 포인터 연산이 끝난 다음에 그 출력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지금 보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ptr1, ptr2, ptr3는 다 0번지를 가리킨다라고 출력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0번지라는 것은 실제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아무데도 안 가르친다는 뜻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그 다음 줄에서 출력을 해보니까 자, ptr1이라는 그 포인터가 가지고 있는 값은 4가 증가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ptr2는 1이 증가를 했고요. ptr3는 8이 증가가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포인터 연산이라고 해서 값을 하나 증가했다고 해서 주소값이 1만큼만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값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보니까 뭐예요? ptr1은 인트형 포인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트형 포인터, 인트형 데이터는 4바이트죠. 그래서 값이 4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런 특성을 지녀요. ptr2는 캐릭터형 포인터죠. 얘가 가리키는 것은 캐릭터형 데이터입니다. 자, 캐릭터는 1바이트죠. 그래서 값이 1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자, ptr3는 더블형 포인터죠. 더블형 포인터이기 때문에 8바이트만큼 값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얘기하는 포인터 연산이라는 것은 포인터의 값을 갖다가 1 증가시킨다고 해서 주소값이 1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자료형에 따라서 증가하는 값은 차이를 지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요. 인트형 포인터면 값이 4, 캐릭터형이면 1, 더블형이면 8바이트가 증가하는 그러한 연산을 우리는 포인터 연산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우리가 확장을 좀 더 해볼까요? 이걸 또 그냥 끝내면 심심하니까 자, 이번에는요. 자, 포인터 연산은 값을 증가 및 감소하는 연산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값을 한번 감소를 시켜보자고요. 자, 근데 감소를 시켜본 다음에 다시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얼마가 출력이 되는지. 자, 그러면은 컴파일을 하고요. 실행을 해보면 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요거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면 자, 값을 증가시키면은 그 포인터가 그 포인터의 타입 크기만큼 예를 들어 인트형 포인트면 4바이트, 더블형이면 8바이트 만큼 증가가 됐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값을 감소해 보니까 감소하는 값의 크기도 역시 증가하는 값의 크기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것을 우린 이용을 해가지고 포인터를 통해서 배열에 접근하는 어떤 또 다른 방법들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사실은 이런 0이라는 널 포인터 값을 증가시키는 것은 제가 책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칭찬받을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결과만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산은 사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포인터 연산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연산을 갖다 예제에 실어 넣은 거죠. 이것이 사실은 좋은 어떠한 그러한 예제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제를 많이 활용하지 마시고 그냥 포인터 연산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를 참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요. 자, 포인터 연산이 지니는 의미, 실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인트형 포인터는 4바이트, 캐릭터는 1바이트, 더블형은 8바이트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예제를 읽을 수가 있어요. 자, 읽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예제를 통해서 좀 전에 그 포인터 연산의 결과를 여기다가 우리가 반영을 해가지고 어떤 그 결과를 하나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문장이 상당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죠. 하나씩 읽어나가면 사실 어려운 게 전혀 없거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코드하고 같이 우리가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이 이렇게 할당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얘는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입니다. 자, 물론 ARR이라는 이름의 배열은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킬 거라고요. 그죠? 자, 따라서 지니고 있는 값은 OX1000이 될 겁니다. 즉, 이 배열은 OX1000번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당되었다라는 어떤 가정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PARR이라는 인트형 포인터 변수를 갖다가 지금 선언하고 있죠. 자, 그리고 ARR이 지니고 있는 값을 여기다가 대입해주고 있습니다. 자, AR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는
int형 변수이니까 당연히 ARR도 int형 포인터라고요. 그죠? 자, 따라서 왼쪽 오른쪽 타입 같으니까 PARR이라는 포인터에다가 ARR이 지니고 있는 값을 넘겨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림이 어떻게 바뀌냐면 PARR도요. 자, 여기 그림이 사실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저는 그려드립니다. PARR이라는 포인터도 얘를 가리키게 될 거라고요. 그죠? ARR이 가리키는 것을 PARR도 같이 가리키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PARR이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요소를 자, 그 메모리 블록을 갖다 출력하니까 얼마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뭐 현재 1로 초기화 되어 있으니까 1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좀 이따 확인을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줄이 사실은 중요해요. 자, 지금 보면은 PARR이라는 포인터의 값을 갖다가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럼 포인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럼 PARR이 지금 얘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얘 값이 5x1000이니까 얘는 5x1001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포인터 연산은 그 포인터의 타입에 따라서 증가하는 값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즉 PARR이라는 포인터는 int형 포인터죠. int 4바이트. 따라서 PARR이라는 포인터의 값을 하나 증가시키면 얘는 몇 바이트를 건너뛰게 되냐면 4바이트를 건너뛰게 됩니다. 자, 즉 4바이트를 갖다가 건너뛰어서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참조하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4바이트를 우리가 증가를 시켜보자고요. 자,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자, 4바이트를 건너뛰고 나니까 PARR이 이번에는 어디를 가리키게 되냐면은 배열의 1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즉 두 번째 위치에 존재하는 요소죠. 자, 얘를 가리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자, 가리키는 대상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참조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2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PARR이라는 포인터의 값을 1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또 4바이트를 건너뛰겠죠. 왜? PARR은 int형 포인터니까. 만약에 이것이 캐릭터형 포인터였으면 1바이트 건너뛰었을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자, 따라서 이번에는 PARR이 자, 2번째 인덱스에 존재하는 요소를 가리키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참조를 통해서 출력을 하니까 당연히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장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필요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포인터 연산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필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줄에 이 문장을 좀 볼까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문장이 있는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뭐냐면 PARR이라는 포인터의 값을 1 증가시키는데 이 문장이 지나고 나서요. 이 문장이 끝나고 나서 PARR의 값 자체가 증가합니까? 그거는 아니죠. 덧셈 연산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좀 쉬운 문장을 써봅시다. 3 플러스 4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3과 4가 더해진 그 결과값이 반환이 돼서 7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3의 값이 4가 증가가 되거나 4의 값이 3이 증가가 되거나 그러한 게 아니라고요. 좀 말이 어려우세요? 그러면은 다시 A라는 변수 플러스 B라는 변수.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요. B가 4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럼 A 플러스 3을 하면은 결과는 7이죠. 자, 7이라는 값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A 값은 여전히 3이고 B 값은 여전히 4예요. 덧셈 연산을 통해서 P 연산자의 값 자체를 증가시키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PARR이라는 포인터를 갖다가 1 증가시킨 포인터 값을 갖다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갑시다. PARR이라는 포인터를 1 증가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증가를 하냐면 4바이트 증가를 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4바이트를 증가를 시켜보면은 하나, 둘, 셋, 넷. 자, 이 위치를 가리키는 주소값이 반환이 될 거고요. 그죠? 그 주소값의 주소는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메모리 공간을 참조하라.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4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역시 포인터 연산입니다. 포인터가 지니고 있는 값에다가 1만큼을 증가를 시켰으니까 포인터 연산이에요. 하지만 포인터 값 자체가 증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을 실행해서 우리가 4라는 값을 출력을 했지만 여전히 PARR은 자,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혼돈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PARR이라는 포인터의 값
값에다가 이만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역시 포인터 연산이죠. 이 경우에는 PARR이 인트형 포인터니까 자, 2 얼마가 증가가 될까요? 8바이트가 증가가 되겠죠. 이 경우에 1바이트 증가됐으니까 자, 따라서 8바이트가 증가가 되어서 자, 이 위치를 참조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5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참 말은 많이 했지만 사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여러분들 주의하실 거는 이러한 문장, 이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인터 연산은 포인터 값을 1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포인터의 자료용에 따라서 증가되는 바이트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가져다 놓고요. 자,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5가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만약에 5까지 출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이러한 문장을 갖다가 다시 한번 제가 넣으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 얼마가 출력이 될까요? 자, 요 그림 보고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자, 얼마가 출력이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어떤 문장 넣는지는 아시겠죠? 자, 얼마가 출력이 되냐면 답은 4가 되죠. 자, 왜냐면 현재 PARR이라는 포인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얘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를 가리키고 있는 상황에서 PARR이라는 포인터 값을 1 증가시키고 나서 다시 참조를 하니까 4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것만 한번 확인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가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진행을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한 결론을 하나 내려야 되는데 자, 제가 조금 말을 더듬는 걸로 봐서 또 이 강의를 갖다가 또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도 내용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중대한 결론 다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